중국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5.2%라고 발표했습니다만은 이 수치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경제 통계들과도 비교를 한다고 해도 도대체 나올 수가 없는 수치라는 것이 통계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장률은 어느 정도인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현지 시간으로 19일 중국 경제가 지난해 정말로 5.2% 성장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진 다음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 당국이 이런 발표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도 지난 20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공식적인 지난해 경제 성장률 수치가 실제 나타난 중국 경제 상황이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그러면서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중국 비즈니스 및 경제 담당 수석 고문 겸 이사인 스캇 케네디의 견해를 인용해서 중국 당국의 공식 데이터에 대한 중국 안팎의 회의론이 널리 퍼져 있고 그렇게 의심을 갖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강한 성장률은 민간 투자와 가계 소비를 장려하는 경제 모멘텀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중국의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그런 중국 당국의 발표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캇 케네디는 이어서 중국의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해왔던 다양한 성장 성과들과 지난해 기업 활동들이 직접 비교가 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모호한 수치들은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률 수치를 발표한 다음 날 중국 증시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실제로 홍콩의 주가는 하락을 했고 홍콩의 항생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5.8% 추락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경제의 주체들이 중국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중국 경제 성장률 수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니케이는 중국 전문 리서치 회사인 로디움 그룹이 중국의 공식 경제 성장률 발표치를 다양한 경제 통계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보도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의 지난해 실제 성장률은 1.5%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도 로디움 그룹의 중국 경제 성장률 추정치에 대해서 지난해 전체 투자는 대체로 정체되었으며 이는 GDP 데이터가 2023년 중국의 성장률을 상당히 과대평가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주택, 공장, 인프라 등에 대한 지출을 측정하는 중국의 공식 투자 통계는 최근 몇 년간 잦은 수정을 하면서 억지로 꾀에 맞추는 듯 보였으며 어떤 데이터는 근거도 없이 대폭 조정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고정자산 투자 FAI는 50조 3천억 위안으로 2023년 명목 기준으로 3% 증가했다라고 국가통계국이 밝혔지만 정작 이를 비교할 2022년의 통계는 아예 제시하지 않아서 이 통계의 신뢰성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판테온 거시경제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고정자산 투자 그러니까 FAI를 추적해 본 결과 7조 위안에 해당되는 17%가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는 놀라운 수치 조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의 중국 통계 전문 경제학 교수인 카스텐 홀츠는 이번 경제 성장률 데이터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준다 그러면서 로디움 그룹의 1.5% 추정치가 거의 정확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홀츠는 그러면서 중국의 통계 당국자들이 갈수록 정치화되어 간다 그러면서 통계국의 공무원들이 고위급들이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통계 처리 방식을 바꾸거나 노골적으로 데이터를 조정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케이는 물론 중국의 공식 경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화물 및 승객 통행량, 자동차 판매량, 서비스 부문 전기 사용량 등 다른 요소로 경제를 추적하는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중국 활동 대리 지표는 2022년 초부터 실제 성장률이 중국 정부의 발표를 밑돌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통계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은 대기 오염이라든지 도시의 야간 밝기와 같은 간접적인 징후를 추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추정해 왔습니다. 또한 흔히 리커창 지수로 알려진 전력 소비량,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융자액을 근거로 한 추정치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GDP 데이터에 대한 의구심은 경제가 둔화될 때 급증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이 광범위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성장률을 3%로 보고한 후에 회의론이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추적한 야간 조명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국 경제 리뷰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그해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로 인해서 GDP가 3.9%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식 발표치하고는 무려 6.9%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 2022년 성장률 추정치가 낮다는 것은 2023년 수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로 계량경제학 기법에 따르면 조작의 영향을 덜 받는 공식 데이터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패턴 컨설팅의 상향식 추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2022년에 0.9% 성장에 이어서 작년에는 7.2%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2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의 기저효과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통계를 조정할 여지가 그만큼 많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패덤의 통계학자인 호안 오츠는 이런 기저효과는 이제 끝났으며 2024년에 대한 우리의 추정치는 다시 약 4%의 정상 성장률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지난 2023년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높게 잡았으니까 2024년에는 급격한 통계 조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제 성장률 수치에 대한 조작 의혹이 이번이 처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2022년에도 우리 신문은 중국 국가통계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 믿을 수 없는 이유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1267회차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허수로 가득하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21년 중국 부동산업은 그야말로 최악의 한 해를 맞았음에도 중국 당국 발표치는 오히려 5.2% 성장했다라고 발표한 대목입니다. 공업 본문도 중국 국가통계국은 공업이 2021년에 전년 대비 9.6% 성장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중국의 공업 활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철강 생산량은 2021년에 10.3억 톤으로 2020년에 10.65 톤보다 오히려 3%나 감소했습니다. 사실 철강 산업은 대부분 공업의 기초 재료라는 점에서 이 철강 생산량 추이만 봐도 공업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철강 생산량은 떨어졌음에도 공업 부문 성장률이 10% 가까이 된다. 이런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를 어찌 믿을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베이징대 교수인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파티스가 지난 2019년 3월 상하이 한 강연에서 중국의 GDP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서 악성 채무를 반영하면 실제 성장률은 발표의 반토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요. 관변학자로 분류되는 인민대의 한 교수도 2018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당국이 6.6%라고 했지만 실제는 1.67%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하기야 이렇게 중국 경제 진실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중국 당국은 주요 경제 통계 발표를 아예 중단해버린 것이고 또한 중국의 통계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반간첩법을 내세워가지고 엄히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국 통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실체를 안다면 말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